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전 경시청 그리고 경찰청 외삭과장을 지낸 사사 아츠유키 씨의 증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973년에 도쿄 정말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그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인데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 사사 씨의 시각을 통해서 사건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단순한 납치 사건 그 이상이죠. 그렇죠. 당시 냉전 시대라는 그 배경 속에서 동아시아 정세라던가 또 한국과 일본의 그 묘묘한 관계 같은 것들이 다 얽혀 있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사 씨 증언이 그 복잡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 증언을 보면요. 국가 안보라는 어떤 명분하고 또 주권 침해라는 현실 사이의 그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수사관이 겪었던 어떤 고뇌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사 씨 기록은 단순 사건 보고서라기보다는 법과 정의가 어떻게 정치 현실과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 시작은 그 박정희 정권의 상당히 유력한 경쟁자였죠. 김대중 씨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일본에 잠시 들렀을 때 발생했습니다. 네. 사사 씨는 이걸 외국 정보기관, 그 당시 한국의 중앙정보부 KCIA를 말하는 건데요. 이 KCIA가 일본 땅에서 납치를 한 거다. 이건 경천동지할 국가 범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죠. 아,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첫 제보가 어디서 왔냐면 당시 여당인 자민당 소속 우츠노미야 도쿠마 의원 그 비서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아, 그 점도 참 흥미롭네요. 네. 근데 초기 수사는 정말 뭐랄까 난항의 연속이었어요. 김대중 씨가 일본에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했고 또 여러 호텔을 옮겨 다녔기 때문에 소재 파악도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그 증거물 납재질 재생탄이라고 하던데 이게 또 수사를 엄청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너무 조악해서 이게 국가정보기관 소행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북한 쪽 연계된 폭력단 소행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당시로서는 그 정보기관의 방식이 그렇게까지 좀 거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좀 믿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사사 씨가 직접 그 김재권 공사, 당시 KCIA 도쿄 책임자였죠. 이 사람한테 직접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 면담 기록이 있죠. 그랬더니 그 김 공사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강변했다는 겁니다. 참. 그 발언은 정말 그렇죠. 주권 침해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죠. 네, 그러면서 김대중 씨를 북한의 기운 나쁜 정치가다. 그리고 한일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느낀 그 주권 침해의 심각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 인식 차이가 수사의 발목을 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표면상으로는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었고 특히 군 쪽, 그러니까 자위대 정보부하고 KCIA는 경찰보다는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 자위대 쪽도 연관이 있었군요. 사사 씨 증언에 따르면 자위대 일부에서도 김대중 씨를 좀 위험인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경찰 수사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KCIA는 자기들을 동지로 봐주길 바랐던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 범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뭐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결국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들어보면 좀 답답한데요. 사사 씨는 이걸 정치적 타협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용의자인 김동훈 1등 서기관 같은 관련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는데도 일본 정부가 결국 신병인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 욕을 안 했군요. 네, 그 과정에서 사사 씨는 국회에 300번 넘게 불려나가서 답변을 해야 했고 심지어는 야당, 공명당 구로야나기 의원 지명으로 정부 의원 자격도 없는 데 나가서 답변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까지 겪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사 책임자로서 고충이 많았겠네요. 네. 그리고 사건 이후 이야기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사사 씨가 나중에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그때 키신저가 그 김동훈 씨가 서울에서 아주 자유롭게 잘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병인도를 요구하라는 듯한 그런 암시를 줬다고 해요. 아, 미국 쪽에서도 좀 그런 언지를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 반응은 아이고 이제 와서 그런 귀찮은 문제를 또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외면한 겁니다. 결국 또 정치적인 판단이 앞선 거군요. 사사 씨는 바로 이런 점, 그리고 과거의 그 적군파의 요도호 납치 사건 때 범인들의 요구에 응했던 것처럼 이런 테러나 국가범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너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건 이건 독립주권 국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주권 수호의 의지의 문제라고 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사사슈는 김대중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21세기를 맞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네, 참 씁쓸한 결론이죠. 그의 증언은 결국 국가범죄, 주권 침해 같은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진실규명이나 사법정의가 정치 현실, 또 복잡한 국제관계라는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좌절될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국가 안보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는 명분이 때로는 아주 기본적인 사법정의나 주권의 원칙보다 우선시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